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있습니다. 두려움을 사실 매 순간 이겨내는 사람과 포기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질 뿐이지요. 어른들께서 인생에서 기회는 3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투자 일을 하면서 느낀 건 기회는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정의 순간에 두려움에 빠져서 사실 뒷걸음질 치다 보니까 그 많던 기회를 제가 모두 놓치고 말았더라고요. 두려움을 이제는 열정으로 한번 바꿔서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부터 그 열정으로 흥분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분명 좋은 결과와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실패했던 사례들을 한번 어떤 사례를 가지고 있었기에 실패를 했을까 하고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이제 투자하는 방식은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통계가 먹히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논을 사놨거나 임야를 사놨는데 거기에 길이 뚫리고 도시가 생기면서 대박이 나신 분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젠 산업의 축이 도시가 커지는 축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넓혀가는 그런 시대란 방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투자에도 옛 방식으로만 고집하다가는 여러분들께서 잘못된 투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통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또 하나, 친구 따라 강남 간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도시가 산업위축이 활성화되면서 커졌기 때문에 강남 따라갔다가 도장 잘 찍어서 대박난 케이스가 많았죠. 지금은 강남 따라갔다가 도장 찍으면 여러분들 쪽박 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분석하고 공부하자고 여러 번 강조했던 거죠. 또 그렇다고 분석만 하다가 걸려사로 또 남는 분들이 있어요. 할 걸 말 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게 걸려사인데요. 분석형도 좋고 꼼꼼하신 그런 분도 좋지만, 제가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투자를 하는데 한 채를 산 제 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 채를 매번 쫓아다니면서 점검하기보다는 차라리 세 채를 조금 더 주고 투자를 해서 여기에서 수익을 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던 거죠. 한 채를 매번 점검해서 사신 분의 수익률과 예를 들면 세 채를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았던 거죠. 분석할 때는 분석을 하고요. 여기에서 도전할 때는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돌아다니다가 점검한다는 게 더 싸게만 사려다 보면 정말 좋은 기회마저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더 싸게 산다라는 거는 좋은 자리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사자마자 팔 생각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사람하고 같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챙겨주게 되고, 챙겨주다 보면 그분 또한 여러분에게 또 더 챙겨주고 서로 상호 기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을 사자마자 팔 생각을 하고 똑같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는 것조차 부담스럽다면 그 관계는 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더 빠르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기를 권합니다. 그렇다고 자녀한테 물려줄 자산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자는 개념이 아니라 이왕이면 자녀들 세대가 좋아할 만한 투자 방식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답이 쉽게 좀 찾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들 세대가 다음 세대가 선호하는 부동산이라면 그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뜻이지요. 지금 당장 옛날 방식으로 예전에 알았던 지인이 알려준 방식으로 이렇게 가지 말고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가 어떤 세대에 살게 될까? 노복과 함께하는 세대라고 하는데 그런 세대라면 어떤 땅이 필요할까?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짚어가다 보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제가 예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